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미술 수업 이번 시간은 조형원리와 미술작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형원리와 미술작품 두 번째 시간의 핵심 질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형의 원리 중 동세, 대비, 비례, 균형은 무엇일까? 둘째, 미술작품 속에서 조형원리는 어떻게 드러날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형원리와 미술작품 첫 번째 시간으로 통일, 강조, 변화, 율동, 점의의 조형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세, 대비, 비례,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조형의 원리는 바로 동세입니다. 동세란 대상의 움직임, 운동감을 나타내는 원리를 말하는데요. 미술 작품에서는 조각이나 회화에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인물이나 동물의 움직임, 작가의 감정의 움직임을 색채, 형태 등을 통해 나타내는 것 역시 동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콘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마치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죠? 특별한 움직임을 느낄 수는 없고 동세를 느낀다기보다는 정적인 느낌의 아이콘이에요. 또 다른 아이콘을 살펴볼까요? 이 모양을 보면 어떤 동작 혹은 움직임이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마치 신나는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콘은요? 이 아이콘을 보면 한 손을 어깨 위로 뻗어 올리고 나머지 한 손은 허리춤에 갖다 대고 있는 마치 하늘을 나는 슈퍼맨 같은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아이콘들에서는 형태에 의해서 화면상의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동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조형원리 동세를 발견할 수 있는 미술작품으로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에드가 드가의 별, 무대 위의 무희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인 무희의 형태, 무희의 이 몸동작을 보면요. 당장 우아한 춤을 추고 있는 이 흰 옷의 무희가 당장이라도 하늘로 뛰어오를 것만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이 다음 동작으로 빙그르르 마치 회전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이 미술작품 속 무희의 모습에서 우리는 운동감과 방향감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평면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세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면작품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입체작품을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니키드 생팔의 미의 새 여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드가의 작품보다 훨씬 더 동세를 발견하기가 쉽죠. 특히 이 노란색 형상의 미의 여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춤을 출 것만 같은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조형 원리는요. 바로 대비입니다. 대비란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어울려 상호 특징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비의 종류는 다양해서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크기 대비, 유사 대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대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고요. 대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자인 색채 파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미술 작품 속에서 조형 원리, 대비, 즉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어울려서 상호특징이 강하게 부각되는 정도의 활동으로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작품은요. 김환기의 피난열차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푸른색과 붉은색, 서로 반대되는 색상을 작품 속에서 함께 배치함으로써 각각의 색상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어 보이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작품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요. 이 작품은 밝은 빛과 어두운 배경이 대비되는 작품입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서 내리쬐는 일부 밝은 빛과 색채를 통해서 화가의 얼굴이 좀 더 자세히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어두운 배경을 칠함으로써 극적인 명도 대비를 사용하였어요. 김환기의 피난열차와 렘브란트의 자화상 모두 색 그리고 명암을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어울리면서 무언가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조형의 원리 대비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조형 원리는요, 비례입니다. 비례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의 비율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어떤 영역 안에서 크기 관계를 나타낼 때 그 비율을 비례라고 합니다. 비례는 비율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요소들 간의 비율이 합당할 때 사람들은 그 비례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줄 작품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드로잉입니다. 이것은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인데요. 다빈치는 사람의 손가락과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과 머리, 귀와 코의 크기 등을 계산하면서 인체의 부분과 부분, 그리고 전체와 부분의 상호 관계를 실측하면서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조형의 원리 비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를 설명할 때 항상 예시로 등장하는 작품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입니다. 좀 더 비례를 좀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안나쌤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 때 거의 항상 사용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3등신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3등신의 비율이란 머리의 크기를 기준으로 전체와 연결시켜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캐릭터의 비율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캐릭터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크기를 바꿔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크기를 조금 키워보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더 키워보았어요. 가장 머리를 키운 이 오른쪽 캐릭터를 좀 뜯어볼까요? 지금 이 캐릭터는요, 대략적으로 약 2등신의 비율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안나쌤 캐릭터의 그 기본 비율과 변형된 2등신의 캐릭터의 비율 중에서 어떤 캐릭터의 비례가 맞아 보이나요? 혹은 어떤 캐릭터에 좀 끌리시나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볼 때 요소들 간의 비율이 합당할 때 그 비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의 비율이 맞다고 할 때 예쁘다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물론 이상적인 비례는 시대와 개인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끌림을 주는 비례감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주목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품들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기 두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휘슬러의 회색과 검정의 배열, 부제로 화가의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비례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휘슬러의 작품의 경우는 인물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머리와 어깨, 손, 무릎으로 내려오는 인체의 비례가 마치 실제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생긴 여인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한편 모딜리아니의 여인은 어떤가요?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가락의 길이가 얼굴의 길이만큼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의 길이 역시 사실적인 사람의 목보다는 훨씬 길죠. 이런 표현은요, 인물의 변형된 혹은 왜곡된 비례입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인물의 사실적인 비례가 아닌 변형된 비례로 그린 것이에요. 이처럼 조형원리 비례는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를 말하면서 이때 비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상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는 주로 그림에 등장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크기 관계를 말할 때 비례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비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조형의 원리는요, 균형입니다. 균형은 형과 색의 배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에도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균형은요, 대칭적 균형과 비대칭적 균형입니다. 먼저 대칭적 균형이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완전 대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중심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쪽은 나머지 한쪽과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한편 비대칭적 균형은요, 대칭적 균형보다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비대칭적 균형이란 하나나 둘 이상의 서로 대립되는 객체들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위치하면서 평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주로 무게감과 주목도는 같지만 똑같은 모양이 아닌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것들이 배치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칭적 균형의 사례로 선생님은 건축물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건축물은 건축가 오스카 니마의 건축물로 브라질 상파울로의 강당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운데에 중심축을 긋지 않아도 이 건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한눈에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비대칭적 균형의 사례 건축물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가 오스카 니마의 건축물로 브라질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왼쪽은 상원이고 오른쪽은 하원이라고 해요. 앞서 살펴본 건축물과는 확연히 다르죠? 상원과 하원의 크기와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무게감과 주목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치가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기울어져 있지도 않고 안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만 보고 넘어가기엔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회화, 미술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대칭적 균형이 잘 드러난 미술 작품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작품은요, 얀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의 남편과 부인이 손을 잡고 서 있는데요. 그 크기가 비교적 동일하죠. 인물의 크기, 형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안정을 이루면서 대칭적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인물의 크기가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인물의 크기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짠! 네, 남편의 크기를 한번 줄여보았어요. 어떤가요? 한쪽으로 무게가 좀 치우친 느낌이 들고 안정감이 훨씬 사라졌죠. 크기와 위치를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작아진 남자를 손바닥 위에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마치 인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원작과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균형감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원작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 대칭적 균형감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작품은 화면 정중앙의 두 중심인물의 사이를 기점으로 배경의 건축물의 구성과 인물의 배치가 비교적 대칭적이게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 대칭적 균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선생님이 일부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확실히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조형의 원리인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그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조형 원리와 미술작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9가지의 조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조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미술 작품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보았던 미술 작품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처음 보는 미술 작품들에서도 조형의 원리를 아마 발견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현활동, 창작활동을 할 때 이러한 조형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의 의도를 잘 담아낼 수 있는 미술 작품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조형 원리, 동세, 균형, 비례, 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월소와 미술작품 두 번째 시간, 저는 안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